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금양, 또 약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금감원 때문에 금양이 이렇게 됐다. 금감원이 유상증자만 제대로 해줬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내용이요. 자, 근데 제가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하자면 금감원이 만약에 유상증자를 해줬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상증자 해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피해자만 더 늘리는 꼴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양 물려있는 분들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악마나 다름없습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피해자가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요? 나의 물량을 그 다음 피해자에게 넘기고 난 나가겠다. 이러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거래 정지 당했을 때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면 사실 증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4천억이라는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자금에 대한 용도가 우리가 뭐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상증자로 다시 돌아가서 자, 금양이 이 유상증자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작년 8월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유상증자 여기 3자 배정이죠. 죄송합니다. 유상증자로 가볼게요. 유상증자 뒤쪽에 있나 보네요. 철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겠죠. 유상증자를 보면 자 여기에 시설 자금이 3,500억 있고요. 채무 상환 자금이 1,000억 있습니다. 채무 상환. 과연 누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채무 상환 자금 1,000억을 집어넣었을까요? 이거를 금감원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감원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에요. 유상증자 하는데 채무상환 자금 1,000억. 이거 누구를 위한 채무상환 자금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유땡땡님 아닐까요? 빌려준 KY 에코, KJ 인터내셔널, 류광주 회상이 빌려준 차입금. 그거를 갚기 위한 1,000억이 아니었을까요? 이거를 금감원이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금양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의지가 있었다라면 처음부터 이 조항을 넣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정정 이제 관련돼서 유상증자를 철회하고 이 이후에 쭉 내용을 보면 자 여기서도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정정 내역의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정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증자 전에 이렇게 주식이 있고 이제 증자할 때 주당 얼마예요? 주당 38,950원에 증자를 하죠. 0.2의 비율로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증자를 할 때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죠? 일정이 바뀌었는데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가격은 38,000원 그대로고 쭉 내리면 다른 게 바뀐 게 없어요. 그죠? 다른 게 바뀐 게 없다. 그대로입니다. 전부 다 그대로고 그 다음에 또 유상증자 결정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또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쭉 보게 되면 내려보면 자 어떤 점이 또 바뀌었냐 자 체크를 해보면 자 유상증자 금액은 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가액도 그대로입니다. 주가는 많이 내려갔는데 다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그죠? 저저 봤을 때 유상증자에 대한 가액도 조정을 안 해. 그죠? 유상증자에 대한 가액도 조정을 안 해. 그 다음에 금액도 조정을 안 해. 그 다음에 이 방식, 뭐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 플러스 채무상환자금, 채권상환자금을 줄이든지 채무상환을 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빼. 그냥 기간만 연기해. 여러분 이거는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주식 경험상 이렇게 자금을 금감원이 승인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채무상환 자금을 1,000억, 그 다음에 시설자금 3,500억, 거기다가 주당 발행가액도 바꾸질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바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의지가 별로 강하지 않았다라고 전 보여져요.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얘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유상증자가 안 돼서 금양이 이 꼴이 된 게 아니라 금양이 자금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 이 꼴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포커싱을 잘못 맞추고 있는데 금양이 잘못된 운영을 해서 뭐가 된 거예요? 거래 정지가 된 거지. 금양의 잘못된 운영을 금감원이 유상증자로 눈 감아주지 않아서 금양이 거래 정지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문제의 원인은 금양에게 있고요. 금감원은 금양이 뻘짓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하지 못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잘못을 왜 도대체 금감원으로 가나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금감원에 대한 문제는 1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증자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거는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금양의 자금 운용을 잘 못한 금양의 문제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금양에 대한 신뢰가 언제 깨졌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점에서 자사주를 고점에서 매도해서 다시 금양에 대출해주고 여기서 이자를 2년 동안 받아먹으면서 몇백억을 챙기고요. 추가적으로 지분까지 매각을 해서 수익을 또 챙기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금양의 잘못이고요. 금감원의 잘못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소액주주가 굉장히 많고 금양 힘든 상황인 거 저도 압니다만 팩트를 보셔야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국민청원하고 금감원에 때를 쓰고 그 어떠한 쇼를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주총장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주총장 가실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주총장 갈 시간에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한 번 더 하시고요. 내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타파할지, 내가 지금 전 재산을 몰빵했거나 큰 돈이 들어가 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주식으로 복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노동 소득으로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금양의 잘못이고요. 금양의 주식을 매수해서 대응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잘못입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의 탓을 하지 않고 자꾸 여러분의 잘못을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앞날에 개선될 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선이 되려면 여러분이 잘못됐던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시는 금양 같은 회사를 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금양이 이렇게 된 건 얘네 때문이야. 그거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배터리 아저씨도 아무런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터리 아저씨 구속해라, 배터리 잡아가라 해봤자 저 사람은 아무 타격이 없어요. 왜? 손가락은 여러분 버튼으로, 매수는 여러분 손가락으로 누른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좋다라는 의견이지. 그죠? 저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금감원 원망하고 금양 회사를 원망하고 류광지 회장을 원망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적 문제가 1도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것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상황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일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금양이 실질심사 받는 거 그대로 진행될 거고요. 금양이 위험한 상황은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금양이 정말 회사를 살릴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과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이 금양이 앞으로 살아날 거라는 이러한 희망으로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금양에 낭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금양에 대해서 손실본 돈,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남 탓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욱더 깊은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건 내가 잘못 투자했다라는 거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에 투자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누구를 원망하건 간에 여러분 잘못입니다. 금감원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박순혁 씨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금양 류광재장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설계한 누군가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말이죠. 그쵸? 그 사람이 여러분 등에 칼 떠밀고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난 좋아 보여요.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가능성 높아요. 세계 최고 배터리 회사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정보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여러분들이 박순혁 씨가 금형을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유고 결과적으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강제로 샀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저 사람이 예를 들어 무조건 얼마까지 갈 거다. 얼마까지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닐걸요? 박순영 씨는 그냥 얼마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회사고 우리 최선을 다할 겁니다. 믿고 투자해 주십시오. 믿고 투자한 거죠. 그죠? 그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끝.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맞아요. 아무리 그 책임을 외부로 회피해봤자 여러분들이 잠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잊으려는 것 뿐이지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원천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그냥 주총장 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바뀔 거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정지 풀리는 거 기다리지 마세요. 단톡방 모여서 금양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요? 금양 어떻게 살릴까요? 내 돈 어떻게 될까요? 토론하지 마세요. 바뀔 거 없어요. 다 뭐요? 시간 낭비예요. 너무나 잔인하죠. 그죠? 근데 이게 어째요?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주식시장에 들어와 놓고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예요? 총도 없이 주식시장 들어와가지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누가 좋대? 이거 좋다는데? 이거 좋다는데? 이거 좋대. 이거 좋대. 이거 갈 것 같대.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여러분들의 차트적인 기술을 무기도 없고요.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무기도 없고요.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무기도 없고요. 기본적인 경제 지식도 없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남들이 좋다는 거 사가지고 손실나면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정말로 제가 팩트로 두드려 까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에서도 제가 좋아 보이는 종목, 괜찮아 보이는 종목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도 저는 자랑하지 않아요. 내려가도 전 여러분들한테 죄송해하지 않아요. 물론 그건 있겠죠. 도의적으로 내려갔네. 근데 이거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갔네. 이거 이렇게 익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영상에서 언급하지 정말 바닥에서 3-4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3-4배 제가 말해서 올랐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요. 빠져도 주가 여기서 분명히 손절 라인 얘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종목은 기다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다리는 그릇과 제가 기다리는 그릇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중장기 투자를 몇 달이라고 생각하세요? 장기 투자를 몇 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단기 투자는 하루에서 일주일, 길게는 15일 봅니다. 중기 투자는 얼마 봐요? 거의 한 달에서 3달 봐요. 장기 투자 얼마 봐요? 6개월 이상 봐요. 근데 이게 과연 장기, 단기, 중기 투자인가요? 장기 투자라고 하면요. 회사가 공장을 짓고 캐파를 증설하고 이 캐파에서 다시 한번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계약하는 데까지 적어도 2-3년이 걸립니다. 기본적으로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이게 장기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장기 투자예요. 에코프로의 미래를 보고 2차 전지가 올라가기 전부터 밑에서 투자해서 전기차의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예요. 지금 에코프로에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장기 투자하려면 지금부터 얼마 봐야 돼요? 1-2년은 기본적으로 봐야죠. 다시 한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라고 온 게 아니라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로 갔죠. 그리고 전기차로 넘어올 텐데 이 시간의 갭이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의 갭에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넘어오고 전기차로 넘어오는 이 시간의 갭에 도산되는 회사들이 1, 2년 사이에 많이 발생할 거고 살아있는 나머지 기업들이 모든 캐파를 차지하겠죠. 그게 에코프로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금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자금에 대한 문제, 계약에 대한 문제, 신뢰에 대한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탓을 하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일은 벌어졌고요. 지금 일단 대응할 방법도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집중하세요. 단톡방, 주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집중하시고 천천히 주식 공부 바닥에서 다시 하세요.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제가 정말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될 겁니다. 자,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주식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진심으로 올라갈 것 같은 종목 올라갈 것 같다, 안 될 것 같은 거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런 유튜브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회계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요. 증권사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구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깁니다. 지식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저 같은 놈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알고 이렇게 많은 지식들이 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처럼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는요. 오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요. 주식시장에서 돈 벌려면 뭐 해야 돼요?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남으면 살아남을수록 뭐가 좋은 회사고 뭐가 나쁜 회사인지 눈에 보입니다. 뭐가 올라갈 것 같고 뭐가 빠질 것 같은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시간을 기르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주식시장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루하루 시세를 보면서 지켜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3년, 5년 못하죠. 왜? 올라가는 종목 사서 물리면 그냥 주식 계좌 닫고 3년, 5년 존버 타니까.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리고 주식시장 쓰레기다. 쓰레기는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쓰레기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돈 벌려면 무기 하나는 들고 들어오세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섹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섹터가 조선주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조선주 제가 그냥 말씀드리죠. 뭐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눌림목 나오면 사서 모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잘 봐봐요. 조선주가 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선주는요 지금 영업이익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턴 어라운드 했죠. 내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자, 조선주 실적 보면 삼성중공업 볼까요? 삼성중공업. 자, 연간으로 보겠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확실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성장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요?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상승 탄력이 좋아요. 근데 사실상 조선주는 뭐냐면 조선주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조선을 만들 수 있는 도크는 한정적이고 이 한정적인 도크인데 이게 조선을 만들 수 있는 그 틀이에요, 틀? 뭐라 그러지? 어쨌건 조선을 만들 수 있는 부두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정확히 용어 기억 안 나는데 어쨌건 2028년도까지 수주가 차 있습니다. 수주가 차 있다라는 건 배를 계속 만들면 이 다음에 이 ABC 도크에 계속적으로 다음 만들 배들이 뭐한다?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어느 정도 영업이익과 매출이 성장하면 안정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시기로 들어선단 말이야. 왜? 결과적으로 헤비테일 방법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그쵸? 1단계부터 5단계로 20%씩 돈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뭐요? 경기 방어주라는 거예요. 이미 수주가 꽉 차 있다라는 건 아무리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아도 조선주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견고하게 쌓이는 뭐요? 가치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영업이익이 성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뭐요? 성장기, 성장주의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기업이 꺾인다라고 해도 조선주는 계속 견고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가 조선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조선주를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서 종목을 발굴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종목 발굴 못하겠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내려갈 때 모아서 올라갈 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끝난 시점에 매도하세요.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금양에서 물린 이유도 뻔해요. 10,000원 할 때 샀는데 주가 30,000원 갔어. 20,000원까지 빠졌어. 또 50,000원 갔어. 또 30,000원까지 빠졌어. 또 100,000원 갔어. 또 70,000원까지 빠져서 또 200,000원 갔어. 뭐야? 자꾸적으로 수익을 냈는데 빠져서 사면은 계속 수익이야. 그러니까 금양이 200,000원에서 지금까지 10,000원까지 내려올 때 빠질 때마다 계속 사는 거야. 계속. 왜? 여기서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물린 거란 말이야. 금양도.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은 안 그럴까? 조선은 1, 2년 후에 그런 상황 나오면 또 물린 사람 또 생겨요. 역사는 반복되고요. 이 반복되는 사이클 안에서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줄 알아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가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경험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당한 거예요. 금양 분명히 지금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돈 여러분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 하시는 게 가장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사세요. 이건 나에게 없는 돈이 아니야. 내 전세고 내 평생 모은 돈이고 어쩌겠습니까? 근데 거래 정지 상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들 바뀌는 건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시고요. 앞으로의 어떤 흐름이 나오건 간에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금감원의 잘못?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동에 당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인지 판단을 하시고요. 저는 항상 팩트만 말씀드리고 제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조선주, 방산주 늘릴 때 모아가고 두산 엘리베이터 이런 종목들 모아가자. 이런 내용들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종목을 모아가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텔레그램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9201-6329 금양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와서 공부하세요. 뭐 안 사도 돼요. 뭐 안 사도 되고 종목 그냥 안 사도 돼요. 그냥 지켜만 보세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지 010-9201-6329 금양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 아까 조선주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 말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LNG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오션, 삼중, 현대중공업 이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매출 내는 게 LNG선입니다. 70에서 80% 매출이 여기서 나와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LNG선의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27년, 28년도까지 공급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27년, 28년도까지 뭐가 발생돼요? LNG선 관련된 조선 기자재에서 27년, 28년도까지 매출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중소형 회사, 중형 회사. 이 회사 여러분들이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는 박스권 상단이에요. 나중에 주가 어떻게 될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종목을 모아 가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종목은 제가 조선 히든 종목으로 남겨드릴 거고요. 나중에 주가가 좀 오르면 제가 또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에서 지금 구간에서 한번 확인하실 분들은 조선 히든 남기시면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조선 히든 남기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 금양 관련돼서 텔레그램만 입장하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금양 조선 히든은 조선 히든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조선 히든이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